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삼성전자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시장이 안 좋았죠. 특히 삼성전자 마이너스 5%로 마감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21선도 이탈한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추세적으로 뭔가 안 좋다라고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수급도 안 좋았죠. 프로그램도 매도가 들어오고, 그로 인해 외국인들도 매도, 기관도 매도, 수급도 안 좋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공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신 분들이라면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왜 그렇죠? 업황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끊임없이 지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계속해서 반도체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이 레거시 반도체죠. SSD, 이 D램의 수요는 끊임없이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죠. 다만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국 증시도 우리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 왜 지금 하락이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 한번 점검해 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 또 대박 뉴스가 하나 있죠. 사실 어제부터 내용이 돌았던 건데 요 기사 하나 보시면요, 삼성전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 시작하기 전에 해주실 건 있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까지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영상 정말 많이 촬영해 드리거든요. 구독 눌러주셔야 앞으로도 영상 많이 봐주실 수 있으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댓글에는요, 삼성전자 최근에 어쨌든 주가 하락으로 인해 많이 걱정하실 텐데, 자, 많은 우리 주주분들 힘내실 수 있도록 자,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댓글창에는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시고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장 나스닥 차트부터 체크해 볼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이게 나스닥 15분봉 차트거든요. 그 밑에가 우리나라 시간 기준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나스닥이 미국 기준 야간장이죠. 얘네가 하락을 했던 게 요 지점부터입니다. 대략 시간이 12시죠. 우리나라 점심시간대부터 하락을 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분봉 보시면요, 어때요? 정확하게 12시부터 나스닥과 동반 하락을 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나스닥 흐름에 우리나라 증시가 따라갔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미국 증시는 왜 떨어졌을까? 이것도 중요하죠. 일단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AI 거품론. 요거는 사실 삼성전자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죠. 요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거품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집중해 주세요. 자, 2번은요, 뭐죠? 12월 달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발표가 있죠. FOMC에서 과연 금리를 인하할 건지 동결할 건지, 요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현재 시장에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뒤에서 좀 말씀드릴 건데 12월에 안 할 수도 있긴 해요. 그런데 삼성전자랑 크게 상관은 없다. 물론 미국의 나스닥이 하락하면 삼성전자한테도 안 좋죠. 하지만 결국엔 얘 역시도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결국 할 겁니다. 자, 요것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자, 첫 번째, 이 거품론, 요게 중요하죠. AI 거품이 진짜 맞다라면 모든 미국의 연주들은 하락을 할 거고, 거기에 따라 삼성전자도 같이 동반 하락해 줄 거예요. 자, 근데 자, 미장에서요, 특히 마이크론. 자, 마이크론이 금요일 날 너무나도 좋았어요. 사실 역사적 신고가 돌파도 가능했죠. 이거 왜 올랐죠? 자, 이 뉴스가 돌았습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칩, D램 얘기하는 거죠. D램을 최대 60%까지 인상. 이건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DDR5 9월 달엔 149달러였는데 11월 달에는 239달러로 60%가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이 기사가 실제로 미장이 개장과 동시에 내용들이 돌면서요, 실제 나스닥 지수가 사실 계속 하락 추세를 가다가 시작하자마자, 본장이 개장하자마자 밑꼬리 보이시죠? 빠졌어요. 근데 이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가격 인상 소식이 들리자마자 바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미장을 움직이는 삼성이에요. 자, 그만큼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게 시장에서도 반응을 한 거고요. 그로 인해 삼성전자 D램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마이크론도 똑같은 거 만들죠. D램 만들고요, SSD 만들고요. 마이크론도 HBM을 모두 다 삼성전자와 동일하게 만듭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매출이 훨씬 큰 것뿐이죠. 당연히 같은 동종업계 업황이 좋다라면 마이크론도 같이 올라가야죠. 자, 이런 걸로 봤을 때 당연히 삼성전자 전혀 문제 없고요. 자, 미국에서 또 이런 얘기가 돌았었죠. AI 거품론이 나오면서, 자, 마이클 버리라고 아마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 자, 2008년도 리만 사건 때 이 사람이 소위 말해 하방에 베팅한 거죠. 나는 지수가 내려갈 거야 라고 베팅을 한 거고, 그로 인해 정말 크게 성공한 인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공매도 투자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최근에 빅테크가 감가상각비를 축소해서 이익을 불렸다, 이거 회계 부정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실제로 이 사람이 이제 뒤는요, 결국 나 쇼 쳤어, 나 공매도 쳤어 라고 사실 얘기하는 거랑 다름없죠. 이 내용이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보통 이제 GPU가 가장 이슈가 되겠죠. 자, GPU. 보통 얘네가 이 빅테크에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다고 하거든요. 5년 정도 사용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예를 들어 GPU에 100억을 투자했다라면 100억을 투자를 해서 5년 동안 매년 20억씩 감가 처리가 된다라고 회계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이클 버리가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 5년 아니야. 3년이야. 3년이면 사실 33억씩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20억씩 회계 처리를 해서 나머지 13억에 대한 부분이 플러스 나게 회계 처리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 아니에요. 실제로 5년 전에 사용이 됐던 이 GPU가요,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20년도에 만들었던 GPU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5년이 다 돼가는 그런 시점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는 건 여전히 활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1월 달에는 엔비디아에도 공매도를 했었죠. 자, 엔비디아 1월 달. 자, 요 무렵인 것 같아요. 요 무렵. 실제로 이때 이후에 하락을 한 건 맞아요. 근데 이때 기점으로 이 고점을 연결하면요, 50% 올랐습니다. 이 사람이 뭐 여기서 시력 물량을 정리했을 수도 있고, 뭐 여기서 본전 왔을 때 정리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요거까지는 알 수 없어도 결국 이 사람이 공매도 쳤던 그 구간에서 최고점을 이미 50% 상승했다. 이 사람 틀린 거죠, 사실. 이때부터 이제 소위 말해 빅숏을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아니었다. 자, 2008년에는 맞췄을 지언정 지금은 아니다 이거예요. 여전히 AI 수요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 오픈AI가 계약을 했다고 하죠. 이거 왜 했죠? 야, GPT 이거 학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해서 GPT를 학습시키는 그런 비용을 지불한 거죠. 그럼 아마존 역시도 매출이 발생하는 거죠. 자, 여기서 발생된 매출, 실제로 3분기 때 이 아마존 웹 서비스 20% 매출이 증가했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또 번 비용이 다시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는데 비용이 또 들어가죠.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새로 지어진 데이터 센터에 뭐가 들어가죠? 반도체가 들어간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든 반도체 여전히 수요가 폭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건 여전하죠. 실제로 이거 제가 매일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 디램 가격이 여전히 올라가고 있다. 매일 올라가고 있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니까요, 이거 매일 보여드려도 이 체감은 좀 안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걸 한번 또 가져왔습니다. 자, 실제로 네이버에서요, 이 삼성전자 디램을 우리가 살 수가 있죠. DDR5 16기가를 현재 최저가가 21만 원이에요. 정확하게 21만 2,520원이죠. 근데 이 최저가 추이라고 보이시죠? 25년 10월 21일 기준으로 이때 최저가가 99,770원. 10만 원이 안 했어요. 지금 얼마죠? 2배 넘었죠. 심지어 10월 21일이면요. 대략 한 25일 전이에요. 한 달도 안 되는 이 기간 동안 2배가 올랐습니다. 2배가 사실 넘죠, 정확히는. 자, 요러면 좀 체감이 되시죠?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이 레거시 반도체, 이 D램의 수요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지 아마 체감이 요걸로는 되실 거예요. 심지어 이 3개월로 놓고 보면요. 자, 요때가 대략 9월달 초순인 것 같아요. 심지어 9월달에는 7만 1,000원이었습니다. 자, 7만 1,000원, 대략 7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몇 배 같죠? 9월달 기준 대략 한 2달이 좀 넘어가는 시점에서 2배? 아니죠. 3배 올랐습니다. 3배. 자, 9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거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시작된 시기예요. 삼성전자의 슈퍼사이클이 왔다라고 말하는 시기는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요 9월달, 요 기간 동안 무려 5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준 게 바로 삼성전자이다라고 다들 아시죠? 근데 삼성전자 한번 사이클 오면 최소 2년은 가시는 거 아시죠? 그리고 제가 요거 하나면 끝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자, 버핏의 마지막 투자는 AI였다. 자, 마이클 버리 하방에 공매도 좀 베팅했다고 하는데 버핏과는 완전 반대죠. 자, 버핏의 마지막 투자 AI, 그 중에서도 어디냐? 알파벳. 알파벳이 어디죠? 예, 구글입니다. 구글에 6조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워렌 버핏이 나이가 있다 보니까 거의 마지막 투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여기 나오네요. 은퇴를 앞둔 버핏의 마지막 투자가 AI였다라는 평가가 나온다. 자, 버핏은 원래 IT 기업에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거품이 많다. 여전히 고평가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실제로 애플 지분이 있음에도 요거를 계속해서 팔고 있었죠. 근데 구글은 신규 투자를 진행했다. 사실 구글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자, 요거죠. 아마 9월 달쯤에 아마 진입한 걸로 예상이 되니까요. 실제로 거의 고점에서 잡은 게 맞아요.
이게 구글 이제 알파벳이죠. 알파벳 차트인데 요 어딘가에 진입했다란 뭐 수익 중 맞으나 어마어마한 수익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최근에 AI 버블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때 진입했다라는 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자, AI 거품론 요거 하나로 지금 해소가 됐다라고 전 판단이 되거든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여전히 업황은 좋고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늘어나고 거기에 워런 버핏이 투자를 했다. 이거 진짜 대박 아닌가요? 자, 그래서 계속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7년 정점론 폐기 수순. 27년이 고점이 아니라 28년도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제가 이거를 믿지는 않지만 여전히 수요가 강하다라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워런 버핏까지 투자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실 거 없고요. 자, 삼성전자 오히려 추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제가 일단은 수급 현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수급이 같이 좀 받쳐주는 그런 날에는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추가 매수 타점도 안내해 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많이 시청해 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다? 구독이다. 초반에 제가 구독을 요청드렸는데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앞으로 제가 영상에서 추가 매수 타점을 안내해 드릴 거니까 그 내용까지도 같이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투자자로서 지금 제가 뭐를 설명했죠? 삼성전자가 여전히 좋다. 업황이 너무나도 좋다. 다 이제 아시죠? 그렇다면 우리 시장 참여자로서 업황이 26년을 넘어서요, 27년, 28년까지도 좋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삼성전자 중요하지만 사실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가는 종목들이 많죠. 뭐가 있죠?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애들도 한번 점검하셔야죠. 자, 소부장 애들 중에 소재 한번 체크해 볼까요? 요 후성이란 종목이고요. 얘가 단기 한 108% 갔네요. 자, 심택이란 종목도 있죠. 자, 얘는 소부장 중에 부품을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단기 150%. 최근에 하락을 해주고 있죠. 이거 왜 해줬을까요? 어닝 쇼크가 일단 나왔어요. 근데 4분기 때부터는 고부가가치 사업이 다시 한번 매출로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외국인은 다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이 150%의 상승이죠. 삼성전자 50%갈 동안 얘는 150% 갔습니다. 소재 부품까지 받고 장비도 봐볼까요? 테크윙. 자, 얘는 중에 장비죠. 단기 170% 갔습니다. 삼성전자 50%갈 동안 얘는 170%. 자, 이렇게 업황이 워낙 좋다 보니까요, 삼성전자와 연결되어 있는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은요, 기본 100%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자로서 삼성전자 당연히 중요하지만 더 많이 갈 수 있는 종목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죠. 그 중에 소재, 부품, 장비 회사, 요런 거 포트에 1개에서 2개는 꼭 가져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종목이 있습니다. 자, 차트부터 한번 보자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자, 삼성전자 고점 찍었을 때 시기 100% 일치하고요. 삼성전자 엔비디아 납품 실패했을 때도 동반 하락을 해주죠.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차트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동반했죠. 자, 일단 얘가 왜 삼성전자랑 똑같이 움직일까요? 굉장히 쉽죠. 바로 삼성전자의 후공정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예요. 자, 매출 비중이요, 삼성전자에서 매출량이 대략 한 50% 정도 나오죠. 그만큼 삼성전자와 가장 큰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삼성전자가 주요 거래처다 보니까 삼성전자 흐름이 매우 비슷하다. 어쨌든 중요한 건 얘 역시도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탈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게 중요하죠. 실제로 요 밑에서 거래량이 터졌어요. 요 거래량의 주체가요, 자, 이들이죠. 외국인과 기관이 쉬지 않고 사고 있습니다. 수급주의 특징, 개인들은 연일 매도를 한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식의 본질이 뭐죠? 해당 기업이 결국 돈을 버냐 못 버냐, 요게 핵심이죠. 밸류에이션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앞으로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는 걸 외국인과 기관은 이미 알고 있죠. 왜? 삼성전자의 후공정 장비를 납품하니까 당연히 반도체 사이클이, 업황이 26년 혹은 27년까지도 여전히 좋다라는 걸 외국인과 기관도 동일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돌려주고 있죠. 자, 우리는 이제 업황이 내년까지 최소 좋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 1개에서 2개는 꼭 들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삼성전자 파시고 이거 사세요? 아니에요. 삼성전자는요, 내년까지, 내후년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물론 이 종목도 마찬가지긴 하죠. 다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은 당연히 삼성전자가 큰 게 맞아요. 하지만 나머지 포트 비중이 한 10%에서 20% 정도는 소부장을 들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 종목 어디까지 볼 건지도 중요하겠죠. 단기 저항이 요 라인입니다. 대략
한 100% 정도 되는 구간이에요. 요 정도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노려보자. 물론 역사적 신고가 충분히 가능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삼성전자라는 중장기 종목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길게 가져가시되 얘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자. 단기적으로 언제? 11월에서 12월까지 연말까지 한번 지켜보고 예상 수익률 대략 100%. 요 정도 수익 챙겨서 겨울은 우리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제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반도체 여파이 좋다는 거 다 아셨어요. 자, 워런 버핏조차도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전 여기서 이미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자, 삼성전자 거시적인 관점에서 눌릴 수 있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 삼성전자 매출은 계속해서 잘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살짝 소요될지언정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공부하는 투자자로서 업황이 좋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반도체 소보자 우리 꼭 들고 가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자, 두 글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요.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이 11월 16일이에요. 자, 일요일에도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뭐 하나라도 얻어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요 종목 가져온 거고요. 자,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늦어도 오늘 늦은 저녁 16일 저녁이라도 한번 보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순차적으로 좀 안내해 드릴 거예요. 자, 어떻게 드릴 거냐? 자, 요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종목명이 뭔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이라도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늦어도 우리 내일 돌아오는 월요일 정규장에는 진입할 수 있게끔 요 내용을 같이 안내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반도체 업황이 좋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최대한 빨리 진입하자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죠? 아까 소부장 종목 얼마나 갔는지 보셨잖아요. 후성 100% 갔죠. 심택 얘는 150% 갔죠. 크윙 얘는 170% 갔습니다. 돌아서면 기본 50% 올라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는 와중에 올라타는 게 아니라 저점에서 진입하자. 왜? 갈 게 눈에 보이잖아요. 정말 비중의 10%, 20%는 꼭 담아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상단에 번호를 좀 누르시기 귀찮으실 수도 있어서 이렇게도 준비해놨습니다. 영상 하단 보시면 이 더보기가 있고요. 더보기를 누르시면 이 파란색 링크 하나 나오시죠? 예, 절대 이상한 링크, 스팸 가는 링크 아니에요. 안심하셔도 되고요. 대신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동작을 합니다. 핸드폰에서 누르시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할 거예요. 거기에 이 상단에 있는 번호가 요 링크 뒷번호가 일치하죠? 요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글자만 써주시면 됩니다.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하는 대로 이 소부장 중에 장비업체 꼭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소액은 꼭 매수해보셔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예상 수익률은 100%를 제안해 드렸는데 사실 더 갈 확률이 높죠. 하지만 우리는 중장기 포트에 이미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얘는 좀 단기 수익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스윙? 그쵸, 스윙으로 접근해서 우리 연말에 요거 수익 챙겨서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진행해보시죠. 자, 연일 이런 기사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 적정 시총이 1000조이다. 1000조면은 대략 목표 주가가 15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더 갈 것 같거든요. 1000조 뭔가 상징성이 있긴 한데 일단 내용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제가 영상에서 많이 다뤄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전통의 디램 가격 상승으로 내년 DDR5 마진이 HBM을 뛰어넘을 걸로 예상이 된다. 근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사실 이게 있었죠. 원래는 이 디램하고 SSD 만드는 요 생산 라인이 어떻게 됐죠? HBM을 만들기 위해서 얘네를 축소했어요. 그리고 얘를 늘린 상황이다 보니까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얘는 오히려 생산 라인이 줄었다. 당연히 공급이 뒤처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요것도 제가 입이 닳도록 말했죠. 엔비디아의 루빈, 여기에는 HBM4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루빈이 언제 양산이 되죠? 내년 3분기에서 4분기 요때 양산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삼성전자의 HBM4 같은 경우는 1분기에서 2분기부터는 양산이 되면서 여기에 투입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2분기 때부터 HBM4가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빠르면 2분기 혹은 3분기 때부터는 HBM에 대한 매출도 삼성전자가 많이 잡힐 거다. 요런 시나리오도 같이 갖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D램의 수요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거기에 HBM에 대한 매출까지도 같이 내년에 잡힌다라면 삼성전자 2분기에서 3분기, 내년이에요. 26년 기준 2분기, 3분기의 매출이 정말 우주를 뚫고 갈 수도 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랑 좀 비교도 많이 해드렸어요. 여기 내용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HBM4에 목숨을 걸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중에 하이닉스 마이크론과 차이점이 나는 게 요겁니다. 자, HBM 공정에 대한 부분인데 요게 1C D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마이크론과 하이닉스는요 1B 공정이죠. 삼성전자가 한 단계 더 진보된 공정을 사용한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요게 새로운 공정이다 보니까 사실 수율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수율이 뭐죠? 불량품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공정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어쨌든 하나입니다. 삼성전자가 가장 후발주자예요. 엔비디아의 납품을 마지막으로 하게 된 그런 회사다 보니까 어쨌든 따라잡으려면 공격적으로 가야죠. 그래서 수율이 떨어질지언정 우리는 속도가 더 빠르고 그 다음에 발열도 적은 이런 공정으로 사용할 거예요 라고 선언을 한 거죠. 자, 이런 내용과 같이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 HBM3 30% 파격이나 HBM4도 가격 위로 추격. 자, 후발주자인 만큼 속도가 빠르게 만들어내지만 가격은 우리가 더 저렴하게 갈 거예요 라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어떻게든 하이닉스를 따라잡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느껴지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이것도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HBM 매출 추이를 나타낸 거죠. 실제로 올해 이게 25년 1분기, 2분기, 3분기인데 하이닉스랑 격차가 어마어마하죠. 실제로 HBM에 대한 부분은 엔비디아가 거의 대부분 수요를 빨아들이고 있죠. 근데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격차가 나는 건데 뭔가 그래프를 보시면은 점점점 회색인 이 삼성전자 그래프는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잠깐 주춤했다가 올라가죠. 물론 전망치긴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격차가 줄어드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죠? 이것도 제 영상 많이 봐주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현재 사실 하이닉스가 해용 관련해서는 거의 독점 수준입니다. 엔비디아의 납품을 거의 대부분 하이닉스가 하고 있었는데 하나둘씩 공급해주는 회사가 늘어났었죠. 마이크론도 이제는 공급을 하고, 자, 삼성전자도 이제는 공급을 할 거예요. 실제로 HBM3는 공급을 시작을 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엔비디아하고요, 하이닉스 원래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계약을 진행할 때는 자,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했다고 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마이크론의 물량과 삼성전자의 물량을 이제는 고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하이닉스와 엔비디아가 6개월로 계약을 진행했던 거고, 그런 결과 내년 2분기 때부터는 HBM 수요가 삼성전자의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매출이 내년 2분기, 3분기 때는 꽤 높은 매출이 나오겠죠. 실제로 전망하기를 내년에는 영업이익을 100조를 예상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매출 피크치는 우리가 한 3분기 정도 될 수도 있다 라고 좀 일단은 시나리오를 갖고 계시고요. 요거는 유동성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제가 3분기 때 고점이니까 파세요라고 말씀드린 거 절대 아니에요. 이 고점을 알아맞추려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매출이 뭐가 나올까? 일단은 D램하고 SSD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죠. 거기에 HBM 수요도 내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에 변수가 있다라면 이 파운드리 사업이 있어요. 파운드리가 지금 이번 3분기 때도 적자로 발표가 됐는데 슬슬 내년 한 2분기 때부터는 흑자로 전환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매출을 플러스 해주겠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이렇게 업황이 여전히 좋다라면 3분기가 피크가 아니라 내년 4분기 더 나아가서는 27년까지도 흐름이 좋다라는 그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은 이런 예상치를 봤을 때 26년 한 3분기 요때가 좀 최고치를 찍겠는데, 요거에 대한 내용은 사실 어쨌든 주가라는 게 6개월 선반영이라고 하죠. 그렇다 보니까 피크치가 매출 피크치 기준으로는 26년 말로 봤을 때 주가는 사실 한 6개월 앞이니까 한 2분기에서 3분기 요렇게 일단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측은 예측일 뿐이지 제가 이거를 무슨 신내림 내린 사람처럼 이때가 고점이니까 파세요 이거를 말씀드린 거 절대 아니에요. 언제든지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업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으셔야지 어떤 유동적인 요소들이 생겼을 때 이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의 근거가 생기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앞으로도 제가 많이 계속해서 다뤄드릴 거니까요.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려면 필요한 건 뭐다? 구독이다.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영상에 가장 중요한 건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버핏이 그렇게 IT 회사에 대한 부분을 안 좋아했죠. 항상 거품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애플도 계속해서 팔고 있는 와중에 고점에서 알파벳을 샀다? 구글을 샀다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투자이다. 결국 버핏마저도 AI 투자를 했다. 요게 핵심이기 때문에, 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은 절대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요것 때문에 일단은 미국 증시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12월 연방정부의 결정. 아마 제 영상 계속해서 봐주신 분들은 요것도 계속 실시간으로 체크하셨죠. 25bps. 자, 12월 달 FOMC에서 0.25%를 금리 인하할 거라는 게 원래는 한 2주 전, 3주 전?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요, 거의 70%에 육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동결이 더 높아졌어요. 그렇게 되면은, 자, FOMC에서 일단은 금리 동결로 갈 확률은 일단은 높아졌다. 실제로 인하 안 하고 동결로 갈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다만, 자, 이 파월 의장의 임기가 언제죠? 아마 내년 한 5월, 6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후임자로 교체가 되죠. 이미 이 교체로 지금 언급이 되는 사람들이 이 트럼프의 최측근들이죠. 결국 트럼프 원하는 게 뭐죠?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이미 예상되는 인물들조차도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 다 보시죠. 파월 확정이 아니라는데 트럼프 충선 마이런, 비컷 또 주장. 자, 트럼프 주변에는요, 항상 이런 사람들이 많죠. 트럼프 역시도 비컷, 아예 그냥 0.5% 인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결국 파월 의장이 임기가 끝난 시점에서는 이런 식의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결국엔 진행이 된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이 12월에 만약에 금리 동결을 한다라면요, 요거는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충격이 오면은 일단은 나스닥 하락할 거고요. 당연히 우리나라 코스피도 하락을 할 거예요. 근데 전혀 문제 없죠. 업황이 좋은 거 이미 다 확인하셨잖아요. 단순하게 거시적인 관점 때문에 삼성전자가 끝났다, 이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 못해서 삼성 주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에 흔들리지 말자. 제가 이 내용 다 알려드렸어요. 당연히 이때 가서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 건데, 적어도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왜 삼성전자가 내려갈 건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금리 인하를 못한다면 분명히 시장에서 충격이 온다. 하지만 삼성전자도 같이 충격을 받을 거지만 문제 없다. 왜? 업황은 계속 좋으니까요. 결국 주식의 본질은 이 매출이에요. 삼성전자 매출 4분기 때도 당연히 좋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해서 영상 촬영을 통해 안내 드릴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면서 제가 흔들 때마다 제가 꼭 영상을 통해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